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긋하기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일단은 레이어 마스크,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맵 이렇게 한 세 가지 핵심적인 포토샵에서 중요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쉽게 말하면 찢어진 종이 효과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자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이 사진을 활용할 건데요. 일단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찢어진 듯한 이런 효과를 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브러쉬를 하나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종이 특유의 어떤 찢어진 종이 효과를 하기 위해서 요걸 추가를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 스티브 잡스하고 그 젊은 시절에 지금 스티브 잡스인데, 이 밑에는 이 찢어진 종이 밑에는 좀 더 이제 나이 든 스티브 잡스의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글자를 마지막에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결과는 이렇게 아마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브러쉬를 하나 다운받도록 할게요. 브러쉬 뭐 다운받는 거는 자, 일단 구글로 가셔서 여기다가 포토샵 브러쉬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브러쉬지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검색을 톤, 찢어진 페이퍼 이런 뜻이죠. 톤 페이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톤 페이퍼 브러쉬라고 되어 있죠. 여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 다운로드 있죠. 이거 하시고요. 자, 약간의 광고 있는 건 뭐 감수하셔야 되겠죠. 공짜로 제공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아마 다운로드가 되고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가 되게 되면 압축되어 있는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게 되는데, 요거를 풀으시면 됩니다. 압축을 풀으셔서 일단 자, 바탕화면에다 풀어놓고, 바탕화면보다는 그 C 드라이브에다가 해놓을까요? 그냥. 자, C 드라이브에다가 폴더 만드셔서 포토샵 브러쉬라고 해놓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 C 드라이브의 포토샵 브러쉬에 이렇게 브러쉬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이쪽에 압축이 풀렸고요. 다운로드 됐고, 아까 다운로드 후에 압축을 풀어서 지금 C 드라이브에 압축을 풀었고요. 이걸 원칙대로 뭐 그냥 정확하게 만약에 브러쉬의 위치를 원칙대로 한다면은 뭐 어떤 C 드라이브에 뭐 프로그램 파일즈에 무슨 아도비에 그다음에 뭐 포토샵 폴더로 가셔가지고 포토샵 폴더로 가셔서 여기에서 프리셋에 가신 다음에 브러쉬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풀어 놓으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다 풀어 놓으시면은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읽어드리거든요. 포토샵을 갖다가 껐다 킨다든지 하면 자동으로 읽어드리게 돼요. 여기 보면 톤 페이퍼 브러쉬라고 있죠. 여기다 복사를 하셔도 되고 뭐 굳이 꼭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로딩만 하면 되니까요. 일단 로딩하는 방법으로 할게요. 굳이 막 정확하게 저기다 복사하고 뭐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자, 그럼 다운 받았고요. 자, 그럼 불러오는 걸 해볼게요. 브러쉬를. 자, 브러쉬 툴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면 로드 브러쉬라는 게 있죠. 로드 브러쉬에 가셔가지고 아까 다운 받았던 데가 C 드라이브의 포토샵 브러쉬였죠. C 드라이브 포토샵 브러쉬에서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맨 하단에 이 추가된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추가되는데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추가됐네요. 뭐 하여튼 그런 거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여기에서 브러쉬를 갖다가 새로 다운받은 것 중에서 뭐 어떤 걸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대충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68 뭐 2100으로 해볼게요. 뭐 2100으로 하시고, 이게 잘 안 보이시게 되면은 이 그 브러쉬 툴을 좀 작게 하면 돼요. 작게. 그 대괄호 여는 거 누르시는 거 아시죠? 브러쉬 작게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대괄호 여는 거 좀 작게 하시고, 좀 이렇게 좀 작아지고 있죠. 자, 작아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한 방에 하면 아무런 효과가 나질 않겠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지금 검은색이 칠해지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내내 그 배웠던 그 레이어 마스크에서 검정색은 어떻게 됐었죠? 그 감추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감추기를 해주면서 이 해당 레이어의 그 특정한 부분을 감추기를 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검은색 부분이 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감춰지면서 투명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검은색을 하게 되면 지우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부분, 검은색이 지나가는 부분이 감춰지고 결론적으로는 거의가 투명한 영역이 돼요. 한번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애드 마스크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검은색 이 부분 이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전경색이 검은색으로 되게끔 요거 하시고, 자, 적당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하시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가려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투명하게 된 거죠. 그 해당 밑에 부분에 아무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 건 투명하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셔서 그림자도 중요하죠. 그림자 효과도 중요하죠. 더블 클릭해서 적당히 그림자를 하시면 돼요. 드롭 섀도우 가셔가지고, 뭐 이거는 뭐 그림 어떤 그 파일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 몇을 얼마를 주세요, 얼마를 주세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암기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진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브러쉬, 이 디스턴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라지는 거니까요. 디스턴스가 제일 중요한데, 보시면 보이죠? 그림자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적당히 떨어지게끔 해주고, 자, 그 다음에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거 그 찢어진 종이 효과인데, 자, 여기에서 레이어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자, 여기서 Alt를 누르신 다음에 요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클리핑 마스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그 찢어진 그 흰 부분이 보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 상단에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게 클리핑 마스크 표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흰색을 다시 흰색으로 바꾸신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작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약간 더 작게. 자, 약간 더 작게 하시고, 그리고 약간은 어긋날수록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긋나게, 너무나 정직하게 하게 되면 기계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약간 어긋나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에서, 자,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약간 기계적이네요. 약간 다시 컨트롤 Z 하시고 약간 어긋나게 할게요. 이거는 어긋나게 해야지 자연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 부분도 해줘야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효과가 먹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약간 어긋나게 하시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어긋나게 할까요? 이건 연습해 보세요. 자, 약간 어긋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그 연로한 나이 든 그 포토샵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를 집어내야 되니까, 자, 일단은 요거를, 자, 이동 툴로 해서 요놈을 끌어다 놓습니다. 이쪽으로. 자, 근데 어떻게 돼야죠? 맨 밑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그래야지 밑에서 받쳐지는 그림이 되니까요. 그래서 컨트롤 Z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이거는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괜찮은가요? 이 부분은 적당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적당히 사이즈 조절하시고 적당한 위치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이 선택 툴로 해서 사각형 선택 툴로 해서 흰색이니까 Alt Delete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컨트롤 D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밋밋하니까 여기에서 뭐 똑같은, 그러니까 젊은 날의 스티브 잡스하고 그 어느 정도 중장년에 이제 중년에 이제 스티브 잡스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좀 변동을 주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칼라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젊었을 때 스티브 잡스는 흑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작년에 스티브 잡스는 칼라로 나와도 괜찮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흑백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그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의 스티브 잡스 속에 어떤 작년의 스티브 잡스가 있다. 뭐 이런 컨셉의 어떤 작품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뭔가 포인트를 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여기 나오죠. New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세 번째 거 요거 선택하시고 여기 보면 그라디언트 맵을 선택하십니다. 자, 그라디언트 맵을 선택하시고 나서 이 프로퍼티 팔레트에서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직접 하시는 분들의 어떤 창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너무 어렵게 저는 하지 않으려고 그냥 기존의 어떤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만 해도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는 너무 과하고요. 이것도 재미났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이걸 선택을 했고요. OK를 누릅니다. 자, 같은 흑백이면 재미없으니까 그라디언트 맵을 통해서 뭔가 어떤 컨셉을 갖다가 집어넣는 뭔가 느낌이 좋죠. 자,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활용 점정을 찍어야 되니까 그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을 하나 적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자, 클릭을 하시고 그 여기 보면 미리어드 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아마 그 스티브 잡스 글꼴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세미 볼드라고 되어 있는 걸로 하시고요. 미리어드 프로라는 글꼴에 아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그 무료로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미 볼드 선택하시고 스티브 잡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스포이드 툴로 해서 요거를 이 보라색을 찍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글꼴을 보라색으로 하는 게 어떨까? 뭐 흰색으로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이 보라색을 지금 찍었던 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체크합니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재미없으니까요. 이게 아마 1955년에서 1911년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제를 하고요. Alt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글씨를 이번에는 가운데 정렬하시고 글씨를 조금 더 이렇게 세미 볼드가 아니라 그냥 레귤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디자인에서는 강약이 있어야죠. 뭐 이런 것들도 똑같이 두꺼우면 왠지 답답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글씨 크기도 조금은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900 아이고 1955에서 1911 2011년인가요?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자, 체크하시고 컨트롤 T 누르시고 글씨를 이렇게 Alt Shift 눌러서 줄여 놓습니다. 이렇게 강약을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어떤 제목이니까 테마니까 강하게 하시고 이거는 작게 하는 게 이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항상 같이 다니는 것들은 어떻게 되죠? 묶어버리는 게 좋죠. 이 텍스트 부분은 두 개 컨트롤 누르고 찍어서 컨트롤 G를 눌러서 텍스트라고 이름을 주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은 같이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됐는데, 자, 뭐 이렇게 뭐 장난치는 건 아니고 재미로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포토샵의 핵심적인 개념이 있어요. 지금 이게 아까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클리핑 마스크도 정확히 이해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이런 예제들을 통해서 개념들을 좀 더 확고하게 이해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